네, 이런 것들은 무료로 공개된 자료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걸로 뭐 대단한 연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자료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입맛에 맞게 무료로 오픈된 것들 위주로 찾아봤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읽지 않고 요약한 부분, 결론적인 부분만 임용과 관련 있을 것 같은 부분만 제목 위주로 빠르게 한번 보면서 임용과 관련이 되겠다, 이 예문은 좋은 예문이다 싶으면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서 단거나 노트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학술 검색을 이용을 했던 거죠. 공부법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발췌독입니다. 원래 사실 다른 주제가 먼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순서를 조금 앞당기게 됐습니다. 제가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험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발췌독이었는데요. 영상에서도 중간중간에 발췌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발췌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발췌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발췌독이라는 것은 완독의 반대말입니다. 완독이라는 것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독이 아니라 발췌독이라는 것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기 때문에 발췌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발췌독이 왜 필요해? 책은 당연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편식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책을 중간중간에 읽고 싶은 부분만 띄엄띄엄 읽으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흐름이 끊길 수가 있겠죠. 또 성격이 꼼꼼하시거나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다 안 읽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라면 어쩔 수 없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책을 다 읽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발췌독에 대한 마음을 먼저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췌독이 필요한 이유, 발췌독을 해도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이야기 전달을 위해서 쓰여진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토리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시험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물어보는데 피타고라스의 생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상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책들은 수험서 아니면 전공 서적일 겁니다. 이런 책들의 목적은 이야기 전달이 아니라 정보 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챕터별로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 주제에 맞는 정보가 나눠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쓰여 있습니다. 챕터와 챕터 사이의 연결성이 약하죠. 챕터별로 독립적입니다. 물론 선행지식의 개념은 있어요. 이전 챕터의 내용을 이해해야 다음 챕터를 이해하는 구조는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행지식을 먼저 습득해줘야 되겠죠. 수학과 같은 과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최근에 큰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두 작품은 에피소드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 오징어 게임은 총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9개의 에피소드가 주인공의 서바이벌 게임 생존 이야기라는 큰 틀의 스토리라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의 큰 이야기가 9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안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피소드를 먼저 봐버리면 그 앞에 에피소드를 볼 이유도 사라지죠. 그렇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작품은 어떤가요? 에피소드가 총 16개인데 각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의 사건 해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 한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담겨 있죠. 또 다음 에피소드에는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마다 각각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죠. 독립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간 에피소드부터 봐도 그렇게 단절된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당연히 마지막 에피소드부터 봐도 큰 상관이 없죠.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 안에서 결말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단순히 그 에피소드의 결말일 뿐인 겁니다. 물론 13화에서 14화처럼 제주도 사건의 경우에는 에피소드 2개에 걸쳐서 1개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4화 보기 전에 13화부터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선행 지식입니다. 자, 이제 조금 발췌독에 대한 마음이 열리셨나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는 정보 전달이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별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췌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발췌독이 가능한 것은 알겠는데 발췌독 꼭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가요? 물어보실
느껴질 거예요. 발췌독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100% 효율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되겠지 스스로 위안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수험생 중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자가 무조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그저 열심히만 하는 학습자는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놀이기구 타듯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죠. 내 차례가 언젠가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놀이기구는 200분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지만 시험은 2년, 3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내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놀이기구 타듯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차례가 언젠가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수험생활은 달리기입니다.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가 언제든지 선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게임이죠. 규칙이 없는 달리기입니다. 심지어는 뒤에 출발한 사람이 뛰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스포츠카를 타고 올 수도 있어요. 따라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줄 섰다고 먼저 합격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뒷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허용이 되는 게임이죠. 그래서 공부의 효율성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공서적, 이 전공서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공서적에서 시험이 출제되기는 하는데 전공서적 전체가 시험 범위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전공서적은 제가 준비하는 임용 시험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요.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고작 대한민국의 수능을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까요? 그때는 대한민국 수능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석학들, 교수님들이 우리 시험 문제 내려고, 시험 공부 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전공서적으로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책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방식을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시험을 준비하면서 본 책은 바로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좀 있겠지만은 숱한 학교 시험에서 그 교과서를 대상으로 시험 범위를 삼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이렇게 그 책에서 시험 범위가 공식적으로 설정될 때는 책부터 봐서 관련 지식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봐도 효율성에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보고 관련된 내용을, 문제에서 출제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전공서적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책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출 분석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용도로 전공서적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챕터만 찾아서 읽은 것이고요. 그래서 초수 때는 기출 문제 자체를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해야 될 양,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발췌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수거나 이를 병행을 하셔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발췌독이 꼭 필요할 겁니다. 물론 저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책 내용이 질적으로 너무 좋아서 한번 마스터해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은 내가 만약에 이번에 떨어져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올인을 한번 해볼 텐데 그때 완독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완독하고 싶은데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수라면 완독하지 말고 발췌독부터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완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만약에 초수 때 책 몇 권씩 완독해서 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절대적인 공부량이 엄청난 겁니다. 피지컬 자체가 괴물인 거죠. 그런 분들은 애초에 우리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험생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준비에 올인하는 수험생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약한 과목에 해당하는 입문서, 개론서 한두 권 정도는 깊이 있게 완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을 읽고 안 읽고의 차이는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자신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일 병행하시는 N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발췌독을 추천하지만 내가 만약에 뚜렷하게 약점 과목이 드러난다 그러면 한 권 정도 완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발췌독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했던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서적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술 검색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공 서적을 살펴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것보다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많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과목별로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공서들이 있을 거예요. 영역마다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리스트를 뽑아서 필요할 때마다 그 책의 관련 챕터
챕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전공서적은 내가 어떤 전공서를 선택해서 살펴볼 거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변두리에 있는 전공서, 나만 아는 전공서는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학문에도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변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전공서일 경우에는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주류 의견과 다수 의견과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만 아는 전공서, 많은 합격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전공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준비하는 시험,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에서 유명한 전공서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책이 발췌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만약에 재수를 하거나 해서 시험 준비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아까 선택한 그 책을 우선적으로 완독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했던 방법은 학술 검색입니다. 이 학술 검색은 무료인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식 습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 자료는 자주 보지 않고 최대한 무료 자료 위주로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1차적으로 활용했던 사이트는 이 리스라고 하는 학술 정보 연구 서비스, 이 사이트랑 이제 키스라고 하는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 포털 아이디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거의 모든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이 도서관 사이트에 다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한번 리스를 검색해 볼게요. 여기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원래는 이 리스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포털 아이디랑 연결이 돼 있어서 유료 자료도 무료로 열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자주 썼고, 지금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당연히 졸업생이니까 뭐 등록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생 분들도 이런 혜택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가셔서 혹시 리스나 키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 사이트로는 이용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검색해서 리스랑 키스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그냥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렇게 상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서 네이버 검색하듯이 검색하면 되고요. 키스 사이트는 검색창에 키스라고 치면 안 되고 키스 학술 이렇게 같이 검색해줘야 됩니다. 키스만 검색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닌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키스 자료에 들어갈 때는 키스 학술, 키스 논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안전하게 이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창이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리스 사이트를 더 많이 활용을 했어서 리스 사이트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저는 영어 통사론을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통사론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통사론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면 논문이 나와요. 논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석사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 논문도 있습니다. 뭐 연구 보고서, 국내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박사학위 논문 그 이상은 유료인 경우가 많고 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석사학위 논문을 많이 봤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임용시험에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까지 갈 거라면 뭐 차라리 전공 서적을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논문이 나옵니다. 저는 논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 결론부터 봅니다. 여기는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네요. 그래서 64쪽에 결론부터 가서, 그래서 논문도 처음부터 다 읽지 않고 결론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모든 논문에 그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요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결론 내용을 보고서 이 연구가 임용과 관련이 있겠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요. 저는 영어과니까 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문들 잘 살펴보고요. 이 논문에서 이 예문들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면 제 단거나 자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제가 영어과다 보니까 외국 학계에서 쓰여진 논문들도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활용했던 거죠. 구글 학술 검색은 리스랑 키스처럼 그 포털에서 관리하는 자료, 그러니까 구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학술 포털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도 리스나 키스로 연결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료 자료와 무료 자료가 섞여져서 나오고요. 한국 자료를 검색한다고 하면 사실 리스에서 검색을 하나, 키스에서 검색을 하나,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검색을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정보의 양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창에 구글 학술 검색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학술 검색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웹, 모든 언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한국어 웹을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리스에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언어를 체크를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통사론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뭐 이 외국 자료 뭐 책도 나오고요. 뭐 연도별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외국 자료들도 해외 대학교 포털로 연결되거나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무료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PDF라고 쓰인 부분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무료로 공개된 자료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걸로 뭐 대단한 연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자료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입맛에 맞게 무료로 오픈된 것들 위주로 찾아봤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읽지 않고 요약한 부분, 결론적인 부분만, 임용과 관련 있을 것 같은 부분만 제목 위주로 빠르게 한번 보면서 임용과 관련이 되겠다, 이 예문은 좋은 예문이다 싶으면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서 단거나 노트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학술 검색을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이 리스, 그 다음에 키스, 그 다음에 구글 학술 검색,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했는데요. 리스랑 키스는 대학교 포털 아이디를 활용해서 유료 자료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석사고, 석사는 무료로 오픈이 돼 있거든요. 박사는 유료지만. 그래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 연구자분들이 쓰신 논문을 많이 봤죠. 그 외에 저는 해외 논문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럴 때는 구글 학술 검색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어 세팅을 하면은 리스나 키스에 있는 검색 결과가 나오니까 제외하고요.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논문을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무료 자료만 봤습니다. PDF 마크를 보면은 무료로 오픈된 자료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 위주로 찾아봤죠. 그래서 학술 자료를 볼 때는 연구 내용이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용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파트, 연구 요약 파트,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고, 아, 이거 임용시험과 관련이 있겠구나, 알아두면 좋겠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쭉 한번 읽어보고 제 단고나 노트에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식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뭐 학술 검색이라고 하고 논문 찾아 읽고 하니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위를 얻으려고 하거나 뭐 대단한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조금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쌓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뿐이죠.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시험에 필요한 수준만큼만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렵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수험 생활에 쓸 에너지와 시간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공서적 한 권에는 임용과 관련이 깊은 단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이 깊은 단원만 발췌독하고 관련이 없는 단원은 이렇게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시간적 여유로 관련이 깊은 단원에 대한 학술 검색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지식을 깊이 쌓아 나갔던 것이죠. 이 사실 발췌독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모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면서 이 지식 체계를 견고하게 빈틈없이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Noticing the Gap, 필요한 지식 수준과 현재 지식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시험 준비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발췌독도 이 Noticing the Gap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Noticing the Gap, 이 차이를 줄이는데 발췌독이 유일한 방법일 리는 없겠죠. 이 차이, 갭을 줄이는 방법은 많아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강이 있죠. 그래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췌강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주제의 강의만 찾아서 듣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읽고 이해해야 하는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한 개 들으려고 통째로 결제한 적도 있었어요. 뭐 하나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강의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돈보다 그 강의들을 다 듣고 있는데 쓰는 시간이 더 아까웠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 발췌강, 발췌독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이 본질적으로 noticing the gap,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간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강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텍스트로 줄일 것인가, 둘 다 쓴다면 뭐부터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발췌독을 하면 인강을 듣는 것보다 관련 지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이 아주 힘들죠. 검색도 해야 하고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의 가능성도 있죠. 반면에 인강은 이러한 과정을 강사님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이 강사가 발췌독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경 지식이 없을 때 노베이스일 경우에는 인강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발췌독을 해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의 깊이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죠. 사고력과 독해력이 길러지는 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인강을 듣게 되면 이해 수준이 같이 듣는 수강생만큼만 제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발췌독을 하면서 조금 더 앞서가는 기분도 들고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수험 생활에서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발췌독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발췌독이든 발췌 강의든 잘 활용을 하셔서 시험을 슬기롭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